예, 2023년 9월 26일 음력으로는 8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 공무 강상훈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글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학자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우리 문성석 선생님의 공부를 앞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고, 오늘은 또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워낙이나 지금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지금 현재 엄중한 정치적인 격변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치 산책 133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제를 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오히려 친일 부패 부역 세력이 중심이 되고 있는 국민의 힘도 대의원 제도가 상당한 부분 폐지가 되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더 보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 세력들이 아직도 발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토 세력을 발효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대의원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단체장과 그 다음에 많은 이권을 거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기득권층인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를 점일점 강화시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지원이, 이낙연이, 정세균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가 지난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민주화가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호남을 기반을 하고 있는 대의원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토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토 세력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기층 민중들이 삶은 더 피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호남이 바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보수화되어 있다. 이 말은 호남이 더욱더 뭐냐면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주 민주화의 성지가 전혀 현실과는 다르게 토 세력에 묶여가지고 기층 민중의 어려움을 오히려 뭐냐면 착취하고 있는 그와 같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호남 토 세력인 박지원, 그 다음에 이낙연, 정세균과 같은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호남 민중,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농락당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동안의 이 민주화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더 이상 이들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결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별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이가 다 공천한 사람들이고 문재인이가 다 공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 있는 이 대의원제를 직접 지금 현재 제가 민주당 강령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는 이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화의 이 악습인 이 과거의 그 대의원제를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의원제를 개혁하게 된다는 것은 호남의 토 세력들을 무너뜨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호남의 토 세력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와 결탁되어 있는 이권과 결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이권과 결별하게 됨으로 인해서 호남이 가지고 있는 기층 민중들의 민주화 열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호남 토 세력들의 처단 없이는 이 민주화가 어렵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호남을 연구하고 충청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영남을 연구하고 서울 경기를 연구하고 강원도를 연구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고, 또 노무현 대통령 그 집권 기간에 더 많은 부동산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가 5분위 계층에서 1분위에 있는 최고의 그 어렵고 힘든 기층 민중들이 더 고통스러운 문제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1분위, 2분위에 있는 기층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4분위, 5분위에 있는 가진 자들이 착취해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개혁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해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권 카르텔에 너무나 많이 깊숙이 되어 있고 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금 현재 그 개혁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성형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형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에 정의롭고 공정함을 바탕을 하고, 그 정의로움과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뿌리를 우리가 형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형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검찰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검찰공화국은 진보 민주 개혁 세력, 즉 성형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기에 저항권을 발동한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한동훈과 김건희를 포함하여 국정농단과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책임을 물어 광화문 내거리에 효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같으면 효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과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홍석현이, 그림자 대통령 홍석현이, 그 다음에 토 세력에 결탁해서 문재인과 이낙연과 이 문바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그림자 대통령 홍석현과 을빠진 이 문재인이, 이낙연이 호남을 배신한 이낙연이, 정세균이
그 다음에 박지원이 이런 작자들인 것입니다. 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고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호남 민중의 열망을 짓밟은 이놈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처단해야 할 대상이 한둘이가 아니죠. 지금 이제 홍석현이도 물론이고 문재인이, 이낙연이, 정세균이, 박지원이 이런 애들 다 뭐냐면은 처단해야 되는 자들은 이들이 뭐냐면은 평생 허허식하면서 낮에는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싸운 척하면서 밤에는 저녁에는 홍어상합에 뭐냐면 술 처먹고 살아가는 이 정말 뭐냐면은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호남 토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서부터 장관에서부터 그 다음에 도지사에서부터 그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다 헤쳐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 놀아난 것입니다. 자, 이들의 농락과 농단에 의해서 거룩한 성현과 독립운동가 이름의 멍에를 짓밟고 그 후손들은 빨갱이로 몰아 골때려 죽이고 숙청하였다는 것이죠. 예, 이 엄중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으면서도 각종 이권의 카르텔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김어준이도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어준이가 문재인을 발굴했고 또 조국을 발굴했다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빨리 문재인과 이낙연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은 빨리 개혁 세력인 이재명과 추미애, 송영길 같은 이런 세력들과 손잡고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야지 문재인이나 그 다음에 이낙연과 같은 문바들에게 해유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현과 독립운동가들은 지난 400년 동안에 명예를 짓밟히고 그 후손들은 빨갱이로 몰리고 골 때려 죽이고 숙청하였다 이거죠. 그들 친일 부역 부패 세력과 뉴라이트 세력, 식민지 근대화 세력, 산업화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농락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현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욕받이 대상이 되고 배설물의 대상이 되고 개돼지로 취급받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서로가 걸기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기하기 위한 정치인으로서는 이재명이와 바로 추미애, 송영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지 문바라든지 문바에 결탁하고 있는 조국이라든지 김어준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조국의 정치적인 행로가 어찌 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아마도 문바에게 해외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숨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 이거죠. 이미 몰락해가는 영미식의 미국과 영국식의 이 패권주의와 간악한 일제 우익들의 맹목적 사례주의는 우리 국민 스스로 자주적 저항권을 샘솟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력들과 결연히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현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뭉쳐서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여기에 대처해 갈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민과 기층 민중 중산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선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자본 카르텔에 결탁해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뭐냐면은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불평등뿐만 아니라 빈곤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난무하는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빈곤이 지금 현재 극대화되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문재인 정권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 속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난 한국문명학술원의 이름을 걸고
진영의 전선에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성인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아니면 이 나라를 지면 이제 굳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진영이 흐트러지는 것을 이미 넘어서 유시민 장관께서는 진영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진영은 흐트러졌고, 진영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그 전선에서 뭐냐면은 전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지금 지경에 이랬다는 것이 제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인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만이 이 전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한다. 이미 공주 부여 충청도 권력이 조남욱이가 김건희를 내세워서 세도 정치를 조종한 조남욱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주 부여 충청도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남욱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남욱이가 키운 애가 바로 김건희고, 김건희가 바로 뭐냐면은 윤석열을 조종해서 오늘날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기본 민주 질서의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또다시 풍량조씨의 조남욱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꼴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망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풍량조씨, 안동훈, 김씨, 그 다음에 영민 씨들이 3대 세도 정치가 해가지고 결국 조선이 망하는 꼴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윤석열은 멍청하고 바보기 때문에 이 김건희에 대한 꼭두각시이고, 홍석현이 입장에서도 보았을 때 꼭두각시이고, 조남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꼭두각시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망할 때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망한 것이다 이거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인 성현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이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현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그동안에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학문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뭐냐면은 전선을 구축하여 진영을 갖추어서 다시 뭐냐면은 한국 사회를 뭐냐면은 통일의 기반까지 올려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주자립 자체의 나라를 만들고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으로 임하여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독일과 스위스식 그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롭게 뭐냐면은 이 동북아의 문화국가와 정치국가로서 민주화 국가로서 세계 민주화에 내다 팔아야 되는 입장에 놓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연방 모형으로서 나라를 통일하고 독일 스위스식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고 독일 스위스를 넘어 동북아의 스위스를 넘어서라. 예, 이거 최동수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주창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최동수 박사님의 철학과 사상, 인사조직연구소에 대해 많은 인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170개 정도의 지금 이제 동영상을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바탕을 토대로 해서 최동수 박사님의 성취예측 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통일 연방 모형으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 환국사를 복원하고 서해 대평원을 뭐냐면 상상하고 태고사를 실발견하여 세계 민주화에 견인하자.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적어보았던 2023년 9월 26일 날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 김태수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